그 3대 특검 말이죠. 출범한 지 꽤 됐고 이제 올해 내로 뭔가 결과들이 나올 거라는 예상이 사실 초반에는 있었는데 네. 1심 선고가 나올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좀 정리를 쭉 한번 해보고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란 특검 말이죠. 어제 보니까 직위원이 1월 12일을 뭐 기일을 1월에 한 3개 정도 잡더라고요. 그래서 12일을 마지막으로 잡아서 그때 이제 마지막으로 구형까지 하고 그 다음 달에 그럼 선고가 나겠죠. 그리고 한덕수 재판 같은 경우에도 1월 뭐 중순쯤에 선고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이러면은 진짜 우리가 이제 그 법적으로 단죄해야 할 여러 사람들이 해를 넘겨서까지 아무 죄도 처벌도 받지 않고 넘겨지겠네요. 가장 뭐 황당한 재판은 몇 번을 지적해도 부족한 직위원 재판부에서의 재판이죠. 예. 윤석열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조금 중계가 되고 있으니까요. 방송에 보면 아예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직위원 부장은 이제 방송에 나온 것도 그냥 거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다 11월 달에 일정이 있어서 안 된다라고 출석 기일을 못 잡는다고 얘기를 하니까 다 받아줘서 예. 다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받아줬으니까 12월엔 좀 해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하고 뭐야, 있어요. 진짜. 어이가 저도 없어서. 변호사지만 예. 판사님들 그렇게 안 하십니다. 처음 봤죠? 예, 말도 한두 번 정도는 봐주죠. 근데 변호사가 개인적인 일정이 있다고 해서 다른 재판 가지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하는데 변호사님 시간이 없어요? 그럼 미룰게요. 배고프면 꼭 그러시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저도 도대체 머리 그 잔돈 뭐야? 바꿔주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디 매점에 그러니까요. 매점 운영하시는 분이에요? 잔돈 제가 바꿔주는 1,000원짜리 없으세요? 5,000원짜리를 일단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매점 약간 운영하시는 이런 걸 비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의 역할이 매점을 네. 운영하시는 분들 그렇게 해드려야 돼 하셔야죠 손님한테. 예. 네. 근데 본인은 판사잖아요. 지금 내란 우두머리를 지금 내란 재판하고 있는 판사잖아요. 재판이잖아. 예. 도대체 변호사가 시간이 안 된다고 내란 우두머리 재판을 밀어주는 인간이 어딨어요. 그래서 말도 벌써 바꿨잖아요. 1월 중순에나 끝낸다고. 예. 1월 12일 날 끝내면요. 그거 정리해서 판결을 쓰는데 한 달 넘게 걸립니다. 그러니까요. 2월로 넘어가는 거예요. 예. 그 사이에 자기는 뭐 이게 이렇게 가지고 뭐 갱신이 되면 재판부가 바뀌어서 이 재판을 미뤄야 되면 웃기지요? 이 상황이 아유. 웃기지요란 말이 나와요. 웃기죠? 저는 지금 조희대 코트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회의에서 벌어진 일을 보면 그렇게 해놓고도 재판부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선에서. 그러면 또 한두 달 또 늘어집니다. 2월에 정기 인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늘어져요. 한두 달 정도. 뭐냐면 판사가 바뀌었으니까 새로 왔으니까 재판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적어도 갱신 절차라는 걸 돌아봐야 예.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 재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들어봐야겠는데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또 미뤄져요.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그 신문에 칼럼이 하나 떠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아마 직위원 판사와 많이 대비될 거고 어차피 지금 이제 우리 2025년에 중계되는 재판 중에 이진관 부장판사의 재판과 직위원의 재판은 너무 다르잖아요. 예. 근데 또 오늘 한겨레 칼럼을 보니까 전두환 노태우 군사 반란 재판은 1996년 3월 11일에 시작을 해가지고요. 네. 1심이 8월 26일에 어, 끝났대요. 당연히 뭐야? 끝났어요. 예. 네, 그 해에 끝났고 그리고 최종 선고가 되기까지도 169일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169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재판이 진행됐고 대법원 확정 판결은 1997년 4월 17일에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전속결로 이 내란 재판을 내란 수괴들과 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킨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심판을 빠른 속도로 진행했던 역사가 있는데 이때 재판을 담당했던 이 재판장은 오히려 그때 당시 전두환 변호인 측보다 나이가 훨씬 더 어린 재판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측 변호사가 재판정을 좀 어지럽히는 발언을 하고 나면 단호하게 꾸짖는 그런 발언도 하면서 재판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규탄하기도 했었는데 이제 이런 결기나 무게감이 직위원 판사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너무 아쉬운 걸 너무 사실 분노스러운 일이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아까 잠깐 우리 변호사님이 기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 윤석열 구속 만료 기간이 1월 18일이잖아요. 예. 근데 1월 12일 정도에 끝내겠다고 하고 그러다가 이제 선고 공판을 열면 2월에 열리는 거니까 그럼 그 사이에 영장 재청구가 되든 말든 나는 모르겠다라는 식의 행동인 것인지 그렇죠. 사실상 풀어주고 싶은 것인지라는 그런 인상까지 받게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직위원 판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어떤 일이 그에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도
AI에게 네. 요즘에 이제 유료 버전 AI에게 지귀현 판사 이 칼럼을 제가 이 칼럼 제목이 뭐였냐면 네. 지귀현 재판 국민 눈에만 이상한가라는 제목이에요. 이 칼럼을 AI에게 집어넣고 네. 이 칼럼을 보고 한번 지귀현 재판을 네가 분석을 해보고 종합해서 오. 정말 국민들 눈에만 이상한지 네가 알아봐줘라. 네가 판사면 어떻게 했겠니? 라고 오. 쭉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누가 보더라도 지귀현 판사의 재판이 이상합니다. 라는 결론 AI마저도 내주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야, 아니, 진짜 직연이 그러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신속한 재판을 해서 사회적으로 굉장히 논란이 있는 그런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대선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그때 당시에 유죄 혐의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음흠. 근데 이거는요. 이게 사회적 혼란으로 따지면 훨씬 크죠. 내란 이상의 혼란이 어디 있어요. 아, 이거를 진짜 지금 방치하고 있잖아요. 이 대법원장이. 예, 와마고님이 사람보다 AI가 낫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 어제 이제 윤석열 재판 내란 재판이 있었는데 홍장원 전 차장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에서 좀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지렁이 글씨라고 강조를 하면서 윤석열이 피식 웃는 장면도 있었고 변호사들이랑 단체로 뭐 이렇게 소풍 나왔는지 막 웃더라고요. 그 우리 영상 보고 와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근데 좀 전에 하신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서 작성할 때 모든 문서를 이제 다 자기가 막 일일이 다 치진 않고 초안이나 초고를 작성을 지시한 다음에 본인이 내가 지시한 대로 맞는지 확인했다. 그래서 거기다 내가 빠진 게 있으면 뭐 가필했다 그런 취지신 것 같은데 유사합니다. 그렇다면은 뭐 본인이 작성한 걸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헌재 재판도 다 탄핵 심판도 했기 때문에 예. 똑같은 얘기인데 그때 이제 초고라는 게 보면은 그 지렁이 글씨거든요. 이렇게 쭉쭉 이렇게 아라비아 지렁이처럼 돼 있어가지고 그 대학생들이 그거를 막 티도 만들어서 입고 막 그런 정도였는데 그걸 가지고 보좌관을 시켜서 이런 거를 만들었다고 하니 그걸 그 초고라는 것 자체가 이거하고 비슷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그 홍장원 관련해서는 그 1차 메모를 어떻게 작성했고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 그리고 2차 메모가 어떤 식으로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보좌관의 진술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보좌관에서 조사를 안 했다는 것은 진실을 덮겠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보자고 저는 왜 이렇게 흥분하시는지 이유를 모르겠는데 흥분하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보좌관 반대 신문 해보시고 필요하면은 보좌관 저 증인으로 뭐 신청을 하시거나 그러면 되죠. 아니, 기사도 예. 많이 나서 예. 홍장원 지렁이 이렇게 치시면은 본인이 낸 초고가 다 뜹니다. 네. 아유 저희가 이거 다 증거에 의해서 아니. 증거에 의해서 하는 거죠 뭐 저게 내란 재판입니다. 재판이 저런 식으로 분위기 좋아요, 보면. 진행이 무슨 되고 뭐, 있습니다. 와, 참. 놀랍지 않습니까? 토크쇼 하는 것도 같고. 예. 속보 잠깐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특검이 김건희 오빠 김진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서입니다. 예. 아까 본 아라비아 지렁이 사실은 이게 홍장원 메모야 지금 아라비아 지렁이 그걸로 티셔츠가 티셔츠 저거군요. 만든 거. 예. 근데 사실 이 홍장원 메모에서 저게 그 핵심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1차 메모가 뭐 지렁이처럼 쓰였고 말고가 아닙니다. 그 메모의 내용이 중요한 건데. 그렇죠. 지금 그 신빙성을 흔들려고 아라비아 지렁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로는 이거를 쉽게 생각하시려면은 예. 저 아라비아 글자와 지렁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 홍장원이 결정적으로 보좌관에게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다 내용을 추가적으로 뭐 이제 예를 들면은 가필하거나 아하. 해서 최종본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내용과 그러니까 여인형과 통화하면서 이걸 홍장원 차장이 받아 적은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인형 메모를 박지영 특검보나 내란 특검 쪽에서 공개한 적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체포 대상과 홍장원이 메모한 내용이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내용에 대한 시비를 붙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왜 이런 그 저런 망상에서 못 벗어나냐면 저 지렁이 티셔츠를 입고 다녔다라고 얘기하는 저거 왜 얘기했겠어요? 저게 다 극우주의자들이나 저기 가짜 뉴스에 완전히 심취한 반헌법 세력들이 내란 전국 때 집회 나왔을 때 저거 입고 홍장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해서 저런 코스프레를 했던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본인 재판에서도 윤석열 측 변호사들이나 윤석열이나
극우의 망상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예. 첫 번째는 홍장훈이나 곽종근이나 다 거짓말쟁이다. 예.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거고 저 화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그 곽종근 전 사령관이 김병주 의원 만나가지고 박선원 의원 만나가지고 유튜브 찍으면서 요원 인원 뭐 이거 그 군대 용어를 거기다가 이렇게 쓰지 않지 그것도 않나요? 핵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야. 두 축, 이 재판의 가장 핵심 증인인 홍장원과 곽종근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기 위한 아하, 프레임이에요. 근데 네. 아직까지도 이 극우 프레임을 못 벗어났다라는 게 한심합니다. 예. 그 대신 이제 그 받아서 적은 보좌관을 부르네 마네 그걸로 또 한참을 변호사들이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직연재판부 통상의 재판과도 너무 다른 게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끝내는 거예요. 만약에 저걸 계속해서 지적을 하더라도 그렇게 문제 삼고 싶으면 보좌관 증인 신청하세요.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이러고 넘어가면 돼요. 저기서 무슨 웃어가면서 아유 왜 그 자꾸 그러세요? 아까 얘기 다 꺼낸 예. 건데 뭐 그거 우리는 증거 가지고 판단한 거지 뭐 신문은 안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분위기가 얼마나 엉망진창이 됐으면 저렇게 변호인들이 날뛰는 재판을 본 적이 없어요. 예. 변호사들은 다 혀를 찹니다. 와, 저러다가 우리 의뢰인도 나한테 저런 식으로 해달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예. 큰일 나는데. 이런 말 나와요. 아니, 근데 변호사님 이게 윤석열이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다 이 얘기가 나와요. 명백하게 재판부는 지연을 시키고 있어요. 아까 왜냐면 아까 윤석열도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인들이 11월에 자기들 일정이 안 맞는다고 해서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 그걸 직위원이 그러잖아요. 변호사님들이 다 안 된다고 해서 제가 11월에 안 된다고 해드렸잖아요. 한 달을 그렇게 비운 거예요. 그런 판사가 재판부가 아니 정말 뭐 직장에 가야 되고 정말 이 뭐 변호사가 뭐 다른 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됐다는 공적인 다른 재판하고 주로 저희가 연기 신청하는 건 다른 재판하고 이렇게 꼬였을 텐데 지금 저 변호사들이 지금 한가롭게 다른 재판하고 있을 그런 만한 상황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다 받아준 거예요. 아 진짜 이게 그 1월 7일, 9일, 10일 그거 그 날짜를 정하던데 어제 보니까요. 12월 24일, 29일 추가 기일로 지정을 하고 내년에 1월 7일, 9일, 10일 재판을 열어서 심리를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짜 마무리가 되는 건가? 여기서 좀 또 그 궁금증이 일어나긴 아니, 하는데. 뭐 목적은 이미 달성했죠. 예. 뭐 윤석열의 보석 기간 내년으로 만료, 미루는 거. 이거는 충분히 달성을 했죠. 이렇게 하면. 아하. 그 추가 기소한 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반 이적죄 부분인 거고 예. 저는 이번 주 들어서 제일 사람들 충격에 빠뜨린 게 여인형 휴대전화에서 메모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 실제로. 휴대전화 메모. 이제 드론 전쟁을 그냥 일상화시킨다는 거고 최후의 경우는 노아의 홍수를 어허. 자기들은 살고 국민들은 다 죽어도 좋다는 네. 식의 그런 내용들이 고스란히 나와 있으니까 예. 이거는 명백하게 사실 구속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 내란 특검에서 이 부분을 윤석열 보석 기간에 맞춰서 아까 보석이 이제 1차 지금 영장이 만료되는 기간에 맞춰서 재청구를 하겠다. 다시 청구를 하겠다라고 예. 밝혔습니다. 그럼 그게 받아들여지지 근데- 않으면 그럼 풀려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럼 또 올겨울에 또 국민들 또 촛불 들고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는 상상하기도 싫지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왜냐면 뭐 아까 얘기 들은 것처럼 박성재나 아니면 뭐 황교안이나 이런 사람들 추경호에 대해서 갖고 있는 것처럼 막연한 증거들이 아니잖아요. 예. 이건 방첩사 사령관이 개혁에 아니 동원됐던 부정선거는 사령관이 막연하죠. 맞아요. 부정선거는 사퇴하세요. 실체가 있습니다. 네. 빳빳한 투표지, 배춧잎 투표 다 실체가 있습니다. 아, 사퇴하십시오. 저 빳빳한 진짜로 투표지. 비워주는데 상민 씨가. 이분은 이렇게 믿고 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하여튼 그렇게 명백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빠져나갈 여지가 없어요. 네. 확실하죠. 일반 이적죄 자체가 사형 무기지. 이것도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세상에 예.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전쟁을 벌일 수 있게끔 도저히 그대로 체면상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게 군 사령관의 메모에서 나왔는데 네. 그거를 영장을 안 내준다고요? 이 판사님들이 너무 이제 그 어떤 자기들의 박스 안에서 갇혀 살다 보니까 그 세상 흘러가는 일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내란을 막은 것도 국민들이고, 예, 그 대통령을 파면시킨 것도 국민들이고, 예. 새롭게 정부를 세운 것도 국민들이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세상에서 좀 깨어나야 될 텐데, 예. 그 이 예를 들면 이제 요즘에 영장 기각되는 것도 뭐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보고 자꾸 이 박성재 같은 선배 법조인이 나는 정말 이 비상계엄은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라고 주장을 하니까 뭐 자꾸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런가? 살펴보니까 이 사람은 진짜 불법인지 몰랐나 보다. 아 그럴 수 있지 뭐. 아 근데 또 이게 일반 이적죄가 아닐 수도 있는 건가? 이런 식으로 또 판단을 해버리면 아, 이제 무섭네 진짜. 이러다 나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혹시 두 분 시간 괜찮으십니까? 김건희 보석 잠깐만 짚고 가겠습니다. 윤석열도 나올 위기에 그거 하시려면 사회적 예우를 다 하시고 하셔야죠. 어떻게 맨입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말이야.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디올로 갖다 바칠까 이게 뭡니까? 물론 예. 제가 했다는 건 아니고 와이프가 그랬다는 거죠. 아니 그게 김기현이었어요. 본인이 한 거죠. 다른 본인 거죠. 당대표 그거 어떻게 되고 얘기해? 나서 건데. 예우를 다 예. 하세요. 예, 예, 예우 다 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판단 구치소에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미 교정시설의 직원들이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수용돼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예, 예. 네. 보석 사유가 안 된다는 얘기죠. 보석 사유가 안 된다. 예. 아니 어디서 보석이 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아, 불안해서 요즘 이제 그러죠. 계속 얘기했다시피 예. 도저히 법원을 못 믿으니까 아니 근데 형을 살지도 못하고 처벌 그러니까 형량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선고가 1차 선고가 나오지도 아니, 그건 않았는데 1심. 구속이니까 상관이 없죠. 아, 상관이 없습니까? 고소할 그거는. 진짜. 홍준표 네. 시장의 말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지지난 대선 때 내가 조국 장관 부부의 둘 다 구속되는 건 가족 상식에 벗어난 가혹 수사됐는데 그때 윤석열 측이 뭐라고 했어요? 내를 보고 조국 수홍이다. 조국에 대해 영혼을 바쳤냐 했죠.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보석 신청하면서 부부 구속은 부당하다고 합니다. 이게 자가당착이죠. 더군다나 가족 범죄가 아닙니다. 이건 나라를 지시를 해주는 국사범이에요. 예. 내가 다 부끄럽다. 그래 아이고 오늘 아주 아름답게 맞는 말로 마무리를 했네요. 아유, 미움받지 예. 않으려고 애쓰는구나 상우 씨도. 다행이에요. 예, 예. 1타 정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영식 시사 에디터, 양지열 변호사, 이상민 PD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파 증권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